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불법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앞두고 특히 형량과 관련하여 무수한 예측과 전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판결은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에서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로서 내란 방조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덕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이진관 판사는 검찰 구형을 초과하여 2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도 주요했지만 이진관 재판장의 논고는 우리 헌정사의 길이 남을 명문으로 남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판결문의 핵심 의미 4가지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법원이 12.3 계엄령 선포와 군과 경찰의 동원을 형법 제87조의 내란 행위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의회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초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더 엄중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변경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당시 한덕수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의 역할을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여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한 주역으로 본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진관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독특하고 위험한 형태인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고를 전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12.12 선고와의 비교를 통해서 양형을 예측하곤 했고, 내란 피고인 측에서도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12.12와는 달리 국민의 희생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진관 판사는 과거 12.12 내란 판결을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왜일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위상을 가진 선진국이며 이 상황에서 벌어진 쿠데타가 국가에 입힌 정치 경제적 타격은 과거보다 훨씬 막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국민의 역할에 주목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유혈 사태가 없었고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고성 계엄, 계몽성 계엄 등 말도 안 되는 조어를 만들어내어 더 공분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진관 판사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가 있었기에 참혹할 수 있었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일부 군인과 경찰, 그리고 신속히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면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들의 선의로 인한 내란 저지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즉, 내란 가담자들의 배려로 평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피해가 적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거짓과 은폐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한덕수 피고인이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데에는 사후 대응의 비겁함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문제가 될 것 같자 이를 파쇄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통령 공용 기록물을 손상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증언석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단정적으로 위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인 CCTV 증거 앞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가 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낭독한 이 안문장은 사법부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출하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한덕수 1심 선고는 12.3 내란 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진관 판사는 오늘 선고 초반에 12.3 불법계엄이 왜 내란인지를 판시하면서 이후부터 12.3 내란이라고 지칭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어질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오늘 확립된 12.3 내란의 법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판결을 지켜본 내란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